백성 스스로가 향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아름다운 풍속을 지키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말로는 백성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그대 살인들의 정치적 기반을 닦으려는 속셈아니오.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오이다. 백성의 삶이 든든해야 왕권도 강해지는 법. 오늘의 이 피폐한 사회를 만든 훈구 대신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오.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일사불란한 통치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왕과 신민이 하나 되는 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오. 지금껏 중앙으로 모든 권력과 행정이 집중되었으나 그 결과가 어떠소? 오늘날 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푸는 길은 유향서를 통해서 향촌, 즉 지방 스스로 자치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 될 말. 그렇게 되면 혼란과 불안만 올 뿐이오.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균형과 서로의 견제로 더욱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이오. 지금 이 장면은 언뜻 보면은 마치 오늘의 이야기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500년 전인 조선조 성종 때의 모습입니다. 건국된 지 100년이 되면서 당시 조선 경제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부가 축적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양반 지배층은 부의 독점으로 사치풍조에 빠져들었고 반면에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도덕과 인륜의 파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최대의 정치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하던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 세력은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켜서 행정의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 즉 훈구파였고 다른 한 세력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향촌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했던 신흥살인파, 즉 성리학의 이념을 가지고 막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젊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김종직 등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와 성준, 유자광 등을 중심으로 한 훈구파의 대립을 그 대립의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유향소 복립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지나친다. 이놈의 죄목은 무엇이냐? 예, 사또 도둑질을 했사옵니다. 사지 육신이 멀쩡한 놈이 어찌하여 남의 재물을 탐했더란 말이냐? 배가 고파 그랬소이다. 사또께서는 큰 도둑은 못 잡으시고 전도둑만 잡을 줄 아십니다. 내 이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왜 내 말이 틀렸소이까?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놈들 이들은 숙모와 조카 사이옵니다. 혹시 재산 문제로 다투었느냐? 그게 아니었고 저 여자는 소년 과부요인데 조카와 관계를 뭐라고? 민망하옵니다, 사또. 오호, 대명촌지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더냐? 저놈의 죄목은 또 무엇이냐? 예, 사또. 이자는 늙은 노모를 길거리로 내치고 말리는 지하비를 폭행한 자입니다. 뭐라고? 부모를 내쫓고 폭행을 해? 예.
이 나라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고?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사옵니다, 전하. 하나밖에 없다니요. 그렇사옵니다, 전하. 가렴 죽으를 일삼는 광포한 지방 수령들을 바로잡고 도탈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는 길뿐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유양소는 이미 선왕께서 폐지하신 것, 그것의 복립은 불가하옵니다. 어째서 불가하단 말이오? 지방 수령이 백성을 핍박했다면 곧 국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일이오. 유양선이 뭐니 해서 이를 번거롭게 만들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문제는 수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 백성들 속에서 자라고 있다니요. 이미 백성들의 풍속이 기울어져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능멸하고 젊은이는 늙은이를 공경치 않으며 심지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 폐륜화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양소를 다시 세워 덕망 있는 사람이 그 지방 일을 맡아보게 한다면은 이는 저절로 백성들을 교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유향소 복립을 윤호하옵소서. 그 일리 있는 말씀이요. 말이 되옵니다, 전하. 각 지방마다 유양소를 맡을 자격이 있는 적임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지방 수령들은 모조리 허수아비가 될 것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허수아비가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도와가며 오히려 지방민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유양소 설치를 주장하는 저들의 속셈을 살피소서. 저들이 유양소를 설치하여 관료들의 힘을 빼앗으려 합니다. 관료들의 힘을 빼앗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왕권을. 무슨 말씀이시오? 비약이 지나치시오, 대감. 비약이라고? 내 이미 그대들의 속셈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 이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 말씀을 삼가세요. 이 나라 방방곡곡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풍속에 따라 서면의 가르침대로 살자는 것이 어째서 왕권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오? 어쨌든 유양소 복립은 불가하오. 유향소 복립만이 추상 전의 성덕을 골고루 스며들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동촉하시옵소서. 전하, 유향소를 복립하소서. 유향소는 조선 초기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으로서 일종의 지방자치기구로 볼 수 있다. 즉 지방의 유력자나 은퇴한 벼슬아치들이 그 지방의 풍속을 교화하고 관리의 부정을 막는 지방자치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유향소가 점차 지방의 수령과 대립하자 조선 건국 초기의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과 마찰을 빚게 되고 결국 태종 때에 이르러 유향소는 혁파되고 만다. 그 후 세종대의 유향소는 부분적으로 그 기능이 회복됐으나 이번에는 오히려 유향소 일부가 지방수령과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허허 이놈! 백성된 자로서 감히 수령을 고소하다니 천하에 이런 법도가 있더란 말이냐? 이미 나라에서 수령을 고소할 수 있다고 허락한 점을 향정다리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오. 그거야 나라의 법일 뿐 어찌 수령과 백성 사이에 고소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것도 아래 것이 위에 사람을 고소를 하다니 이런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향정나리, 그럼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 백성들의 농토를 빼앗아 그 백성들의 부모나 처자식들을 굶기려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수령의 도리란 말입니까? 허허, 이런 맹랑한 것이 있나? 또한 수령이 고을민의 피를 빨아먹는데도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그 수령을 고발한 백성을 잡아족치는 이따위 유양소는 뭐하러 있는 것이오? 무엇이라고? 내 이놈! 수령을 고발한 것도 모자라
이제 유양품관까지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아리를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하렸다. 예. 이른바 충주 유향소 사건. 탐관오리 수령을 고발한 백성을 유향소가 먼저 나서서 징계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곧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세조는 유향소가 수령과 결탁해서 오히려 민폐가 극심하다고 판단, 다시 혁파시켜버리니 이것이 제2차 유향소 혁파였다. 유향소는 시행하던 중 이미 2차례나 혁파를 당했습니다. 괜찮은 제도라면 왜 혁파를 당했겠습니까? 그렇소이다. 지난 충주 사건을 보지 않았소이까? 오히려 수령들과 한패가 돼서 백성을 괴롭히는 유황소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를 제대로 된 인물이 운영한다면 유향소만큼 효율적인 제도도 없다고 봅니다. 허나 유향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올시다. 때론 좋은 처방이 될 수도 있지요. 보시오들 대감. 지금 이 나라가, 아니 이 나라 백성들이 이토록 피폐한 것은 어느 한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이 나라의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예요. 멀리 갈 곳도 없이 여기 저 무령군 유자광 대감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니 왜 나를? 무령군은 이미 전라도 남원 땅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소이다. 땅이 하도 넓어 일손이 달리니까 남원 관하에 속한 사람들을 함부로 빼다 부려먹소이다. 안 그렇소이까? 아니 그런데도 그 고을 수령은 말 한마디를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땅을 지나가는 무리자면서 도랑을 막아버리니 그 아래 농토는 마르고, 그러자 논 임자들은 할 수 없이 헐값에 그 농토를 무령군한테 넘겨주고. 그만! 그건 중상이야. 들으세요. 또한 굶주린 백성들한테 풍년에 싸게 주고 흉년에 비싸게 받아 마침내 그들을 노비로 삼고 이에 항의하는 백성들을 그 고을 수령이 잡아 족치니 이런 발칙한 놈! 아니야! 남원 땅에 유향소가 있어서 무령군을 경계를 하고 그 고을 수령을 감시를 했더라면 누가 감히 이런 도둑질을 했을 것이며 어찌 멀쩡한 백성이 남의 집 노비가 될 수 있었겠소? 너 김종직이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유향소는 반드시 독립이 돼야 하오. 첩의 자식, 즉 서울 출신임에도 무인으로 세조의 눈에 띄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유자광. 실록은 이 유자광의 횡포가 매우 심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유자광뿐만이 아니었다. 소위 훈구파, 즉 조선 왕조의 창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세조의 왕이 찬탈을 도와 공신이 된 원로 대신들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한명회, 신숙주 등의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만 해도 밭이나 임야를 제외하고 순수한 논의 면적만 수백만 평에 이르고 있었으니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 대신들의 세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권력층의 횡포는 극심했고 백성들의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었다.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던 당시에 성씨의 이동이 잦았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민이 되어 떠도는 백성들의 수가 그만큼 많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여의도의 면적이 약 90만 평입니다. 그런데 성종 당시 한명회가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 중 소위 1등전인 논의 면적만 약 300만 평이었습니다. 기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나 임야 등을 합치면 모두 1000만 평에 달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300만 평이라면 여의도의 3배, 1000만 평이라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셈입니다. 요즘처럼 거대한 재벌 그룹도 아닌 500년 전에 한 나라의 벼슬아치의 땅이 이 정도였다니 당시의 사회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를 가진 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구 대신들의 권력이 막강할수록 상대적으로 왕권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7년간의 수렴청정을 경험한 성종은 강력한 왕권을 지지해줄 기반을 스스로 갖춰나가야만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왕권을 강화할 것인가? 여기에 성종의 고뇌가 있었다. 그 해결책은 훈구파를 견제할 또 하나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성종이 생각해낸 제3의 견제 세력, 그것은 살인파였다. 살인파. 고려 왕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조선 왕조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한 길제의 학통을 이어받은 성리학자인 이들은 아직까지도 지방에서 제자들의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조선 건국시 중앙관료로 진출했던 훈구파와는 달리 제야의 지식인들로 남아있었던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 그 역시 훈구 세력의 횡포를 보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성종과 김종직, 두 사람은 마침내 훈구 세력의 견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의기투합하게 된다. 내 일찍이 경을 얻고 참으로 흐뭇했었소. 그러나 외방으로만 떠도는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 경이 내 가까이로 왔으니 나를 많이 도와주시오. 신의 무능이 성덕에 해를 입힐까 두렵사옵니다.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불충이 되는 터. 내 경을 홍문관으로 보내는 것은 특별한 뜻을 담고 있어. 홍문관이야말로 세종대왕 때의 집현전과 같은 곳이니 이 나라의 모든 문물이 다 거기서 나올 뿐더러 또한 왕을 자문하는 곳이요. 전하, 비단 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조종 대신들의 잘잘못도 기탄 없이 꾸짖어 주시오. 오시면 앞으로는 젊고 유능한 선배들은 모두 홍문관으로 보내어 이 나라 종사가 세기운이 넘치도록 힘쓸 것이니 경도 최선을 다해 주시오. 성심으로 받들어 매실 뿐이옵니다, 전하. 고맙소. 이렇게 성종의 후원으로 살인파의 젊은 선비들이 대거 홍문관에 등용되고 이들은 곧 훈구 대신들의 비리를 공격하고 나선다. 대감! 아니, 홍문관에서 임사홍을 탄핵했다니 그게 사실이요? 뿐만 아니라 임사홍의 둘째 아들까지도 함께 탄핵했다고 합니다. 아니 임상웅의 둘째 아들이라면은 그 임금의 사위가 아니. 도대체 탄핵한 이유가 뭐랍니까? 이유고 뭐가 가네. 어찌 홍문관에서 대신들을 탄핵한단 말이오. 엄연히 탄핵은 사관원에서 하게 돼 있거늘. 그야 김종직 등의 살인 무리들이 그만큼 오만방자해진 거지요. 전하께서 어여삐 봐주고 있으니. 그래, 탄핵한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그야 임사홍은 대간들을 무시한 것이 이유고 그의 아들은 지나치게 사치한 것이 이유라고 합디다. 어허, 이런 일이 있나? 홍문관뿐만 아니라 성균관 유생들까지도 임사홍 탄핵 상소를 올리고 있다고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성균관 유생들까지? 갑시다. 더 이상 이대를 놔두선 아니 되겠소이다. 갑시다. 살인들의 이런 방자함을 미리 막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감당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가십시다. 전하, 홍문관이 임사홍을 탄핵하라는 상소는 도가 지나친 일이옵니다. 홍문관에 엄벌을 내리소서. 도가 좀 지나친 가문이 있으나 홍문관에서 조목조목 올린 조항들은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하오나
홍문관이 이렇듯 대신들의 말을 꼬투리 잡아 탄핵한다면은 조정에 어느 누가 감히 국사를 논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렇듯 홍문관에 마음대로 대신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은 이 나라의 권력은 홍문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하, 이제 이 나라 조정과 대신들은 모두 허수아비가 될 것이옵니다. 일명 임사홍 부자 탄핵 사건. 대간을 무고하고 사치가 심하다는 이유로 임사홍과 그 아들을 홍문관의 살인파들이 탄핵한 이 사건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었습니다. 홍문관은 원래 집현전의 후신으로 국왕에게 학술적인 자문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혼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의도적으로 김종직 등 살인파의 젊은 인물들을 홍문관에 등용하면서 강력한 언론기관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홍문관이 혼구파의 핵심 인물인 임사홍을 탄핵했다는 것은 곧 혼구 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살인파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역사책에서 말하는 살인파의 등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살인파의 등장으로 성종은 훈구파를 견제하려던 당초의 정치적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사회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 훈구파 등 일부 특권층의 부가 집중된 결과로 빚어진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지방 수령을 비롯한 관리들의 부패는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들의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갔다. 뿐만 아니었다. 남녀 관계가 문란해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등 사회 풍속도 크게 나빠지고 있었다. 남녀가 무리지어 놀다가 노숙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잃어버려도 조금 더 괴이하게 생각지 않으냐. 백성들이 처첩을 서로 도둑질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심지어 아우가 형의 첩을 취하고 종이 상전을 간통하며 풍속은 사치스러워 천한 백성들조차 음식을 물퍼 쓰듯이 해먹고 풍년을 절제할 줄 모르다가 한 번 흉년을 만나면은 강보에 쌓인 아이까지 버립니다. 윤리 도덕이 이렇듯 땅에 떨어졌으니 어찌 태평성대라 할 수 있사오리까 전하. 사회 문제의 심각성은 지방에서 이를 생생하게 목격해오던 살인파가 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해결책으로 세조 때 혁파된 유향소의 복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혁파된 지 약 30년이나 된 이 유향소 복립 문제는 당시 정계의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른다. 전하, 신이 선산부사로 재직할 시에 백성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해본 일이 있사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었소? 우선 향촌 사람들을 자주 한자리에 모이게 했사옵니다. 오호, 한자리에 모이게 한다. 그러하옵니다. 그리하여 나이 많은 어른과 덕망 높은 분을 윗자리에 모시고 부모께 부려를 하거나 형제끼리 반목을 하고 향민들 사이에 평판이 좋지 않은 자는 아예 참석시키질 않았사옵니다. 했더니 참석질 못한 자들은 크게 부끄러워했사옵니다. 그 참 일리 있는 일이요. 그랬더니요. 이후 모든 향촌인들은 풍속을 지키고 서로 조신해서 아름다운 행실을 행하는 바가 실로 눈부실 정도였사옵니다. 오호, 전하. 전필제가 선산부사 시절에 시행하던 일은 예전에도 가끔 시행하던 일로 실로 새로운 일이 못 되옵니다. 하오니 새로운 바가 있든 없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직접 시행하여 백성들을 교화했다는 점이겠지요. 하오니 전하, 유향소를 복립하시어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풍속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조처하시옵소서.
유향소 복립이라. 이 조선 초기에 이 지방 행정이 주로 지방관 중심으로 행해지니까 지방 사정과 지방민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물론 지방관이 지방민에 대한 일방적인 수탈 행위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에서도 지방관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든가 이러면 일종의 풍속이 문란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게 오래 누적되니까 김종직 같은 사람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해서 그러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각 지방의 학식 등망이 있는 사람들이 수령의 자문이 되고 또 수령의 입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을 이제 유향소라고 해서 그걸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판의 지방자치 제도 이런 걸 확립해서 왕정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순화시켜 발전시켜 가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하, 유향소 복립을 윤화시와 만 백성이 진정한 태평성대를 구가하도록 하시옵소서. 전하, 유향소 복립은 쉬운 문제가 아니옵니다. 그러옵니다, 전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토록 하소서. 전하, 부모께 불효하고 미풍양속을 어지럽힌 자는 이미 그 거울의 수령이 국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일이옵니다. 허나 중앙에서는 지방 수령을 잘못 다스리고 수령은 백성을 함부로 대하니까 문제라는 것 아니오. 무슨 소리요? 중앙에서 지방 수령들을 잘못 다스리다니. 그러면 중앙에서 잘 다스려서 탐관 오리가 나오고 거둔 세금이 수령의 개인 곳간에 쌓인단 말이오. 그렇게 일부 사례를 부풀려서 얘기하지 마시오. 전하, 너희 수령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고을이 없사온데 굳이 유향소까지 들어선다면 백성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지금의 체제로도 충분히 바른 정치를 펼 수가 있사옵니다. 전하, 지금의 이 중앙 집권제는 이미 한계가 있사옵니다. 전하, 부모 형제간의 일을 어찌 법의 힘으로서만 해결하겠사옵니까? 미물인 짐승들도 제부모 제형제는 알아봅니다. 또 설령 부모 형제의 일을 법의 힘으로서 해결한다 한들 그것 또한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며 뜻 있는 사람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실로 바른 길이며 이 일을 해낼 곳은 관아가 아니라 바로 유향소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전하, 저들은 지금 백성들의 미풍양속을 빙자해서 붕당을 획책하고 있사옵니다. 전하, 저들이 주장하는 말을 세심히 살피소서. 저들이 말로는 불효하는 자, 형제간에 반목하는 자, 이웃 향리에 화목지 못한 자들은 향촌에서 자치적으로 교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사옵니까? 바로 수령이 할 바를 대신하겠다. 즉 왕이 파견한 수령을 기피하겠다. 또 저들 마음대로 향초를 주무르겠다. 이것은 오히려 역모이옵니다. 말씀을 삼가시오. 이 나라를 망친 것이 누구인데 누구더러 역모를 하시오? 나라를 망치다. 누가? 우리가? 대감들은 귀로는 무엇을 듣고 눈으로는 무엇을 보시오? 지금 향촌에서는 수령의 탐악을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 유민이 되어 떠도는 백성이 그 얼마며 멀쩡하던 농사꾼이 땅을 뺏겨 노비가 된 자 또한 부지기수요. 물론 대감들이야 그 넓은 농토 경작할 노비가 그저 생기니 좋으시겠지요. 가히 태평성 되시겠지요. 뭐라고? 당장 주워 담지 못할까 그 말. 현실을 바로 보시오. 어허! 경들은 내가 보이지도 않소. 이것이 국사를 논하는 태도들이요. 모두
물러가시오. 어서 물러들 가라지 않소.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향소라니. 지나쳐요. 지나치게 방자해요. 에? 어전에서 우리 훈구 대신들을 대하는 저들의 태도,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소이다. 한심하오이다 대감. 누구 말이요? 나 말이오이까? 지금 저들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양소 복립이 문제 아닙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죠. 지금 주상 전하께서는 유양소에 상당히 호의적이십니다. 그게 모두 김종직이 그자의 감언이 선에 넘어가신 겁니다. 자자, 우리 신중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주상 전하께서는 지방 수령들의 탐악과 백성들의 풍속이 어지러운 것을 제일 우려하고 계십니다. 하오면 저들의 주청대로 유향소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지방의 세력을 키워서 아니 됩니다. 그 점은 전하께서도 잘 아실게요. 허나 정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은 유양소를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형이 귀찮으니 뭐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러나 유향소가 제대로 되면 그것은 태풍이나 다를 바 없소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겠지.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유양소가 사사건건 우리 혼신들을 물건들어지는 저 살인들의 본거지가 될 것이오. 훈구파는 살인파가 제안하는 그 현직 관리도 아닌 지방 유력자들이 지방관의 그 자문력을 빙자해가지고 견제를 하고 나올 때는 결국은 지금까지 해온 중앙 집권적인 방식의 그 왕의 정치, 이것이 그 무너진다고, 또 그 뼈대를 크게 그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이미 권력 체계를 통해서 각 지방사회에 닦아놓은 각자의 그 어떤 그 경제 기반, 또 이 지방민에 대한 수탈 기반, 이런 것이 결국은 위협받는다, 파괴당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인파의 유향소 복립운동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즉시 3사의 전교를 내려 유향소 복립에 따른 모든 절차를 논의토록 하라. 예, 전하. 방금 하교가 계셨습니다. 뭐시라고요? 그게 사실이요? 틀림없소이다. 허허, 어쩌자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이오, 무령군. 글쎄요. 방법을 찾아야죠. 전하를 설득시킬 방법을 찾아야죠. 때를 놓치게 되면 이 나라는 저 살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무엇들 하십니까? 말씀들 좀 해보시오. 됐소이다. 걱정들 마시오. 내가 자네들은 유양소에 관한 다른 기록이 있나 낱낱이 살펴보시게. 세조 때 혁파되고 벌써 30년이 지났네. 알겠습니다. 이번 복립 때 제대로 시행을 하질 못한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맞기 어려울 걸세.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나라 방방곡곡에서 제대로 시행하자면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군구 대신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성군을 매시고 있지 않은가? 전하, 유향소를 복립고자 하는 것은 타당치 않사옵니다. 분부를 거두어 주소서. 타당치가 않다니. 유향소는 이미 고려 때 사심관 제도라 하여 시행된 바 있고 세종조에도 실시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소만. 일면 그런 점이 없질 않사옵니다. 유향소가 있어 향리가 수령을 능멸하는 따위의 비행을 막을 수 있었사오며 백성의 풍속을 교화하는 경우도 있었사옵니다. 헌데 어찌하여 유향소가 복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요? 전하, 세조께 어서 유향소를 혁파하신 것은 바로 유향소가 역적 무리들의 소굴이었기 때문이옵니다. 뭐라고? 역적무리? 전하, 하렵게 민망하오나 유향소는 이미 이시엔한테 역모를 꾀한 조직이옵니다. 따라서 세조께 어서도 역적 응징 차원에서 혁파하신 것이옵니다. 지금 복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사옵니까? 그 말이 사실이요? 어찌한치에 거짓이 있겠사옵니까? 세조 임금 때에 역적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유향소 품관 등이 많이 가담을 했사옵니다. 이에 난에 평정된 후 유향소는 징계를 받아 혁파된 것이옵니다. 그래요. 하오니 다시 세워보아야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전하, 다른 일도 아니었고 바로 역모와 연루되어 있사옵니다. 젊은 살인들의 세치 혀끝을 막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킨 죄 어찌 가볍다 하겠사옵니까? 하오나 유향소는 복립치 마옵소서. 사정이 이러하온데도 마침내 유향소가 복립이 된다면 신등은 모두 사직할 수밖에 없사옵니다. 전하, 이시엔 안에 가담한 유향소이옵니다. 생각을 달리 하소서. 만약에 그렇다면 선왕 때의 큰 결정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앞으로는 유향소 복립에 대한 논의는 다시는 하지들 마시오. 선이 망극하옵니다. 어찌하여 아침에 내리신 왕명이 저녁에 바뀌옵니까? 진실로 왕명은 지엄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필부의 말처럼 가벼이 바뀔 수가 있겠사옵니까? 유향소를 복립하도록 윤호하옵소서. 유향소 복립은 불가하니 경들도 그리 아시오. 전하, 세조 때 이미 역모에 가담한 유향소를 굳이 복립하려는 경들의 저의가 무엇이오? 저의라니? 전하, 저들의 저의를 깊이 살피소서. 저들은 지방에 저들만의 영향력을 가진 조직을 키우려고 유향소를 복립하고자 하렵니다. 그리 된다면 장차 유향소는 왕권을 넘보는 세력이 될 것이옵니다. 우리 조선은 개국 때부터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 정책을 추구해 왔사옵니다. 헌데 이제 저들은 유향소 복립을 통해 지방 분권을 추진하려 함이옵니다. 중앙 집권으로 인한 폐해가 이미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거늘 이걸 개혁하지 않고 그냥 두잔 말이오. 지방 분권으로 장차 왕권을 약화시키고 너희가 권력을 잡겠다는 말 아니더냐? 권력 다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으로 부패한 관리와 대신들을 경계하고 척결하자는 것이오. 그걸 빙자하여 왕이 보낸 수령을 능멸하고 유향소가 새로운 권력기구가 될 것 아니겠소? 아니,
이시의 반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소? 말씀이 지나치시오. 전하, 저들은 유향소를 음해하고 있사옵니다. 왕권조차 넘보내는 저들의 속셈을 낱낱이 읽으소서. 그만들 하시오. 내 이미 유향소 복립은 불가하다는 명을 내렸은즉 경들도 모두 그리하시고 논의를 중단들 하시오. 전하, 유향소는 결코 반란 집단이 아니옵니다. 논의를 중단하시오. 전하, 한 가지 사실만으로 좋은 제도를 버릴 수는 없사옵니다. 어쨌든 나는 세조대왕의 유지를 받들고 싶소. 대감! 어디 근걸 대보시지요. 도대체 어디에 유양소가 이시의 난 때문에 혁파되었다고 적혀 있습니까?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자는 게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걸 보고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아는가. 한길도 쪽으로 가보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대감들께서 우리 보고 역적이니 뭐니 하셨지만 성대감이야말로 진정 역적이시구리요. 아니, 뭐시오? 그렇지 않소이까? 확실치 않은 일로 주상을 기만한 죄! 날 지금 협박하는 겐가? 그대들이 주장하는 유양소는 예전의 유양소와는 달라. 그대들이 주장하는 유양소는 관의 위험을 앞세워서 백성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유양소는 관청이나 수령까지도 견제하겠다는 뜻 아니오? 잘 보셨소이다, 대감. 바로 그렇소이다. 덕과 재주는 없으면서 백성의 고혈을 빠른 데만 능한 수령들을 규제하지 못할 바에야 유향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 그대들은 유양소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그대들의 지지 기반을 닦으려는 게야. 우리 훈구 대신들을 위협하는 붕당을 획책하는 게야. 그렇소이다. 대감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여 있었소이다. 개유 정난 이후 항상 양지에만 서 있었소. 그렇게 대감들이 오랫동안 고여서 썩고 있는 동안 어진 선비들은 초야로 숨어버렸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소이다.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인가? 책임이지요. 대감들을 비롯해서 신숙주 한명회 같은 도신들조차 자기 배속 채우기에만 급급했으니 그 밑에 수령 아전 무리들 또한 다를 바가 없었던 게, 이제 유향소를 다시 세워 각 향촌에서부터 백성과 관리의 도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터이니 그리들 알고 더 이상 반대들 마시. 유향소만은 절대로 안 돼. 하긴 대감께서는 더더욱 반대를 하셔야겠지요. 허허. 남원 땅이 모두 대감의 땅이란 거야 세상이 다 알질 않습니까? 이런 발칙한 놈. 어쨌든 유양소는 반드시 복립될 터이니 두고 보시오. 살인파가 복립을 주장한 유향소는 그동안 관료 조직을 통해 지방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었던 훈구파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들의 저항은 집요했다. 이렇게 유향소 복립운동이 벽에 부딪히자 살인파는 사심관 제도라는 대안을 들고 나온다. 사심관으로 하여금 유향소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유향소라는 형식보다 지방자치라는 내용을 중요시한 것이다. 덕망 있는 수령조차 잡기 어려운 터에 향천에서 덕망을 놓고 질식 있는 사신관의 적격자를 찾기는 어찌 쉬울 수가 있겠사옵니까? 하오니 굳이 사심관을 세울 것이 아니오라. 지금대로 향촌의 일은 감사나 지방 수령한테 맡겨두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사옵니다. 더구나 사심관 제도는 전저 고려 때 폐지된 제도이옵니다. 전하, 여남은 채밖에 안 되는 마을에도 반드시 중신이 있사옵니다. 하물며 아무리 궁벽한 소읍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둘의 적임자가 없겠사옵니까?
더구나 감사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므로 향촌의 일을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옮겨가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한테 어찌 향촌의 깊숙한 일까지 믿고 맡길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신등의 중심을 헤아려 주소서. 유향소나 사심관 모두 복립은 불가하오. 전하, 성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향소를 복립해야 된다는 살인파의 주장은 끈질기게 계속됐고 훈구파의 저항 또한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향소가 이시애의 반란 때문에 혁파됐다는 말을 굳게 믿은 성종은 끝내 유향소 복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김종직은 전라도 관철사로 발령을 받아 서울을 떠나게 되고 유향소 복립 문제는 잠잠해지면서 조정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를 문제 삼는 상소 또한 연일 쏟아져 들어와 성종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유향소를 복립해야 된다는 상소 또한 줄기차게 계속되고 있었다. 육지에서는 산적이, 바다에서는 해적이 우글거리니 어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한 남녀 무리들이 귀신을 숭상하며 날마다 무리를 지어 함께 밤을 보내고 있으며 민간의 풍습 또한 음란하고 퇴폐하여 이미 인륜을 잃었사옵니다. 원컨대 유향소를 복립하시어 한시바삐 아름다운 풍속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전필제,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그래, 지방은 어떻소? 그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 전하. 위복과 식량의 부족함은 덜한 듯합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수령과 백성 사이에 거리가 있고 아전의 탐욕과 백성의 피폐가 아주 없지는 않사옵니다. 결국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오려. 망극하옵니다, 전하. 아직도 유향소를 복립하라는 살인들의 상소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들이 아직 젊다고는 하나 생각 없는 상소를 놀릴 만큼 경거망동한 사람들은 아니옵니다. 이보시오, 전필제. 예, 전하. 정말 그러하오. 정말 유향소가 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루아침에야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허나 유향소를 맡아줄 그 많은 인재들을 또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그리고 또 유향소는 지난 이시에 나한테 영모에 가담했다질 않소.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줄로 아옵니다. 또한 설령 일부 그런 불밀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향소를 판단한다는 것은 성급한 일인 듯하옵니다. 전하, 뿐만 아니오, 전필제. 내가 걱정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왕권에 관한 문제요. 훈구 대신들의 말처럼 지방의 모든 일들이 유향소로 집결된다면 나는 무엇이오? 이 나라의 왕이 왜 필요한 것이오? 전하, 아니옵니다. 아니라니. 전하, 유향소가 작은 지방을 잘 규합해내면 그것만으로 큰 힘이 되옵니다. 전하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살게 되옵니다. 임금으로서 이보다 더 큰 홍복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또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대신들을 중용하시는 모든 중요한 일은 다 전하의 몫이옵니다. 왕권이 줄어들 여지가 없사옵니다, 전하.
전하, 유향소를 복립하옵소서. 만 백성이 진실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길이옵니다. 유향소는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들의 저희를 잘 살피소서. 향촌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면서 아름다운 풍속을 이어갈 때 진실로 강한 나라가 되옵니다. 이미 유향소는 이시의 난으로 영보를 꾀한 적이 있사옵니다. 영모, 밖에 입직 승지 있느냐? 예. 승전원에서는 이 시의 반란과 유향소 혁파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 기록을 모조리 살펴본 뒤 과인에게 상세히 보고토록 하라. 예. 이시에의 난은 세조 13년에 당시 함경도의 호족 이시에가 새로 부임한 수령의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바로 이 난 때문에 세조가 유향소를 혁파했다는 것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유향소 복립을 끈질기게 반대해온 훈고대 신들의 주장이었다. 성종은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그 기록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전하, 이시의 난 때문에 세조께서 유향소를 혁파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말이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됐어. 무령군. 예, 전하. 무령군은 이 시의 난을 직접 토벌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오. 유향소가 이 시의 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소상히 말해보시오. 예, 전하. 소상히 본대로 들은 대로 아뢰시오. 과연 유향소 때문에 이 시해가 반란을 일으켰소? 전하, 유향소는 당시에 이미 무령군. 예, 전하. 신의 알기로는 이 시의 반란과 유향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걸로 아옵니다. 관련이 없다고? 정말 관련이 없소? 전하, 당시 이 시의 반란은 수령들의 지나친 학정 때문이었사옵니다. 수령들이 백성을 보기를 돌이나 흙 보듯이 하는 바람에 분노한 백성들이 이 시해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옵니다. 하면 유향소 관원들의 관련서는 무엇이오? 극히 일부의 유향소 관원들이 초기에 반란에 가담하긴 하였으나 이를 두고 유향소가 반란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사옵니다. 전하, 신등의 충심을 헤아려 주소서. 유향소는 중앙 집권, 즉 왕권을 약화시키고 지방 통호들만 만들어낼 뿐이옵니다. 유향소의 복립을 반대하는 신등의 충심을 헤아려 주소서. 경은 세조대왕께서 유향소가 영무를 꾀했기 때문에 혁파했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런 기록이 있어 없어? 어서 말해보시오. 하면 경들은 백성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유향소 복립의 반대를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을 구했다 이 말인가? 전하, 경들은 내가 왜 밤잠을 못 잤는지, 내가 왜 밥술을 넘기지 못했는지 몰랐더란 말이오. 진정 내가 왜 노심초사했는지를 몰랐더란 말이오. 참으로 답답하오. 이 시의 반란이 수령들의 탐악의 그 원인이 있었거늘
오늘날에 와서도 또 관리들은 썩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사회는 병들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유향소 폭립을 반대를 위해 덮어만 두려 했단 말이오. 이것이야말로 반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이오. 전하, 신등을 벌하여 주소서. 이제 더 이상 유향소 폭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소. 유향소 폭립을 허락하니 사헌부에서는 유향소 폭립에 따른 모든 준비를 세밀히 마련토록 하라. 결국 요양소는 재건됐습니다. 김종직 등 살인파들의 끈질긴 주장, 그리고 분출하던 사회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성종은 오랜 반대의 입장을 철회하고 요양소의 재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권력과 부의 집중으로 인한 사회 모순을 지방자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살인파,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했던 훈구파, 결국은 요양소를 통한 지방자치를 주장한 살인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양소는 2년 만에 훈구파들에 의해서 다시 장악됨으로써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비록 그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500년 전 당시에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법론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시도를 해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지방자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실현하려고 했던 지방자치의 이상이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기를 기대해 봅니다.